모노쿠스틱 대표 서준적입니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2부를 잠깐 진행을 하고 또 다시 넘겨드리려는데, 일단은 어떤 스피커가 이 특성을 이렇게 리뷰어나 아니면 또 유저들도 이렇게 잘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거를 1년 이상, 2년, 3년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미니 같은 경우에는 울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도 이 특성을 알아채기가 쉽거든요. 슈퍼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미니가 연결되는 김에 조금만 한 곡만 조금 더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왜냐면 미니가 이번에 상도 타고 영국에서도 딜러가 연락이 왔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도 연락이 와서 이제 월요일날 딜러들한테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불보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도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면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면 굳이 잊지 말라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미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미니나 슈퍼몬이나 그 구조가 특별한 스피커인데 지금까지 있던 아이소바릭 스피커하고는 좀 틀려요. 지금까지 있는 모든 린에서 개발한 아이소바릭이나 이후 전 쿠도스 뭐 이런 스피커들은 다 뜯어서 이제 구조를 봤는데 이게 두 개가 병렬로 해가지고 아이소바릭은 이게 이제 윌슨 베니시 같으면 마주보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쿠도스 같으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배치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튼 전부 다 얘를 병렬로 해가지고 얘를 좁은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우리가 펌프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여기 폭발적으로 나오겠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얘는 이 안에 있는 유닛하고 얘도 이 안에 있는 유닛하고 병렬로 연결된 게 아닙니다. 그 특징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 미니는 앞에 있는 드라이버와 뒤에 있는 드라이버가 마그넷이나 코일이나 이런 건 똑같은데 이제 특별히 그 재질만 틀려요. 재질만 틀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조그마한 스피커나 뭐 큰 스피커를 저음을 들을 때 릴리즈 타임이라고 예를 들어서 저음이 둥 이래 나오는 게 있으면 우리가 대부분의 북셀프 스피커는 둥 이까지 나와야 될 게 둥 하고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스피커들은 둥 할 때 이 뒷부분 있죠.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게 이 뒤에 안에 들어있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다만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는 12인치 우퍼도 우리가 있는 배불에 이제 장착을 하고 통이 없으면은 이제 SPL 곡선이 이렇게 200에서부터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 스피커도 그렇고 이 스피커도 그렇고 안에 인크로저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무한 배불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미니는 뒤에 15cm 정도의 벽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 뒷부분에 있는 통에서 나오는 통울림 비슷하게 이제 그 부분이 감쇄가 좀 적게 되면서 우리가 듣기에 밑에 있는 저음까지도 더 잘 들리고 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만한 공간에서도 뭐 저음이 아주 밑에 있는 저음이 아닌 정도. 그게 이제 뭐냐면 첼로는 맨 밑에 있는 저음이 60Hz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첼로 독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을 때 미니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원하시면은 첼로 곡을 또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여튼 그 정도가 되면 되고 아까 이제 계열 같은 경우에도 피아노 건반에 그 왼쪽 건반에 반주 들어가는 게 헤르츠가 보통 200Hz에서 100Hz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타건감이 느껴지도록 배음이 느껴지도록 이제 표현이 되면 되는 건데 그런 거 정도를 무난하게 이제 재생하도록 만든 건데 여기서 내가 더 막 큰 그런 사이징된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서브우퍼를 하나 다시라는 의미로 만들었고 사실은 책상 위에서 니어필드 조그마한 크기로 새벽에 이렇게 들을 때 굉장히 큰 스피커를 듣는 것만큼의 해상력이나 스테이징을 이렇게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스피커입니다. 자, 문제는 슈퍼문인데 이 슈퍼문이 이 미국의 엑스포나에 가서 되게 호황을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재즈 연주자들이 들어와서 와 막 미쳤다 실제 악기 소리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 방금 노래 들었을 때는 그런 걸 잘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그마한 스피커에서 안에 아이소바릭이 돼가지고 작동이 돼가지고 터져 나오는 게 방금 이 벨칸토에서는 부족해요.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20대 때 1990년 초반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주신 스텔라라는 덩치는 큰데 1500cc짜리 그거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 야 이게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는데 드라이빙 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되게 굉장히 엔진이 폭발적인 그런 힘으로 싸더라도 굉장히 뭐 아반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드라이빙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슈퍼몬에 제가 이 앰프를 만든 거는 이 앰프가 뭐 엄청난 그런 성능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안에 들어있는 게 500W급입니다.
최적은 500, 500이 아니라 500W짜리 모듈을 4개 써가지고 1000W, 1000W로 해가지고 바이핑으로 때리면 가장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냥 500W짜리 2개의 모듈, 그러니까 뉴클러스 D사의 NCDV-S3라는 모듈을 썼고요. 그 다음 거기에 맞게 제가 이제 프리를 만든 겁니다. 그 음색에 맞게. 그런데 그럼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이 슈퍼몬에 이 2개의 드라이버를 적절하게 압력이 탁 가해지면은 터져 나오는 그게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방금 요 앰프로 드라이브를 했을 때는 이게 한 300W 정도 될 건데 AB 클래스로 한 200에서 250W 정도의 파워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부분이 작동은 하는데 우리가 긴밀하게 작동하고 빠지고 이렇게 이제 쾌감이 나는데 이게 느슨하게 작동됐다가 느슨하게 빠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커에 장치된 있는 다른 스피커에는 없는 특별한 기능이 얘는 작동이 되는데 되게 좀 느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앰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은 제작자가 의도됐을 때 내가 이 스피커를 만들었을 때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 거야 라고 연구했는 부분이 있죠. 그게 투영되지 못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럼 제가 만든 앰프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먼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청취할 때 들어보셨을 오스카 피터슨의 You Look Good to Me 아시죠? 그 왼쪽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 컨트라베이스를 활로 끌잖아요, 맞죠? 예, 그 부분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며 실제 많은 악기의 그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스피커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질감이 좀 틀려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재즈를 했고 또 제 친구들이 이제 뭐 네덜란드에 가서 친한 친구들이 특히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콘트라베이스를 못 쳐도 콘트라베이스를 몇 대나 갖고 있을 정도로 그랬어요. 저는 이제 건반 매니아하고 콘트라베이스 좀 매니아였는데 일단은 그 질감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볼 건데 이게 지금 바로 딱 누르면 소리가 딱 나옵니까? 그럼 음량이 예? 볼륨을 조절하셔야 그렇죠. 예.
이게 재즈는요,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연주자의 필이 나한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되게 잠오게 연주할 수도 있고, 맞죠? 되게 신나게 연주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연주가 이게 전달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이올린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듣지만은 TV에 이렇게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 중에서 그냥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막 눈 감아가지고 오만 인상을 찌면서 막 이래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달이 되면 좋은 오디오고, 전달이 안 되면은 아무리 몇 억짜리라도 좋은 오디오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작자는 잘 만들었어도 실제 비싼 오디오일수록 딱 맞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제 저는 스피커 제작자이기 때문에 앰프 제작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어릴 때부터 앰프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턴테이블도 만들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어서 제 만든 스피커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가 연주한다는 마음으로 내 스피커가 나오면 이 정도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실제 그러면 미국에서 왜 열광했느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곡을 들려드리겠는데, 지금 잠깐만, 여기 있는 곡을 아까 그 리스트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예, 지금 이거 그 리스트를 보려면은 요거 이거 취소하고 예. 여기. 실제 이 곡이 미국에서 재즈 연주자가 듣다가 우와 그러면서 이거는 실제 악기 소리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는 건데, 제가 재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재즈만 듣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은 커트스 플루러의 그 곡을 한번, 그 스카펠립소라는 곡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녹음 자체가 좋진 않아요. 원래 재즈가 뭐 5, 60년대, 그러니까 원래 20년대부터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재즈의 한근기에 나오는 뭐 레코드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5, 60년대 녹음인데, 뭐 루이 암스트롱 뭐 이 정도 가면 이제 모노 앨범이고, 그래서 스테레오 조금 발전하는 그 시기, 그 시기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들려봐야 되고, 제가 느끼기에 관악기 소리가 스피커에서 재생이 제대로 된 게 참 없습니다. 근데 저는 색스폰 소리, 트럼펫 소리 이런 것들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고요. 특히 드럼에도, 지금 드럼에 이제 굉장히 녹음에 이제 그 이펙트도 넣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런 장치를 해가지고 녹음하는 것도 있지만, 이 당시는 뭐 컴프레서나 이런 것도 잘 없었거든요. 릴레이, 리버브 이런 것 없이 그냥 림샷을 때리면 그냥 이 림샷이 굉장히 야성적으로 나오게 이렇게 녹음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옛날에 녹음에 진짜 원초적인 녹음, 그냥 그 있는 거 그대로. 근데 그걸 보통의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명기들 스피커를 들었을 때는 제 기준으로는 맛이 안 났거든요. 근데 이제 맛이 나게 한번.
이게 이제 블루노트 음반을 이렇게 하이엔드 오디오로 이렇게 들으면은 좀 귀가 좀 아프고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저는 제가 이제 90년대 초 제가 20대 때 이제 저는 방 3개에 오디오 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 방에 이제 이런 음악을 듣는 방은 AR 스피커하고 이제 제가 만든 앰프 이런 것들로 들었거든요. 되게 이렇게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그게 그런 재즈 이거는 특히 하드밥, 비밥 이런 것들을 들을 때는 이게 되게 스피드한 그런 맛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스피커를 만들었고 이런 음색의 이런 표현은 지금까지 다른 스피커에는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아까 되게 현대에 재생하기 어려운 곡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제 클래식 대표성 이런 것들 고음악 바로크 저는 이제 바로크 음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로크 음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누스 파베르 이런 게 진짜 좋아요. 소누스 파베르의 이제 저는 이제 가는 방향이 조금 다른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제 스피커에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미국의 엑스포나에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스피커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유럽 쪽에 진출하기 위한 스피커고 미국에는 클래식을 안 들어요. 안 들어. 뭐 거의 뭐 듣는 인구가 엑스포나 그 큰 부스에 들어가도 듣지 않고 그리고 뭐 재즈나 이런 것도 크게 많이 듣진 않아요. 요즘에는 어떤 거 많이 듣냐면 되게 막 신기한 소리 있잖아요. 막 이래 막 발자국 소리나 뭐 이런 거 희한하게 이런 것들을 많이 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걔들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경쟁력은 뭐냐면 걔들은 저음이 굉장히 많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음이 좀 특화된 그런 스피커고 스케일이 특화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우리가 가면 이제 룸이 요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요거 한 3분의 2 정도 크게 해서 내가 큰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이제 내줄 수 있는데 경쟁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곡 이거는 이제 저희 슈퍼몬에서만 나올 수 있는 대형기 같은 사운드. 근데 이거는 귀가 좀 이렇게 아플 수도 있는데 좀 크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녹음 그 컴프레서를 좀 많이 한번 걸어 주십시오.
이 곡은 이제 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서 나온 곡인데 저는 이런 곡이 굉장히 희생하기 어려운 곡이라 생각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가 되게 크게 들어도 지금 이거보다 더 크게 들어도 귀가 안 아파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조금 중간에 아니요 조금만 더 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끝까지 올려봤는데 뭐 조금 찌그러질 수는 있지만 워낙 크게 틀었으니까 귀가 그렇게 안 아프시죠? 비결이 뭐냐? 우리가 호루라기 소리가 3kH대에서 나요. 우리가 삐익한 거 이제 호루라기는 자극을 주려고 한 악기잖아요, 맞죠? 우리는 3kH대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슈퍼문은 3kH대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밑으로 좀 덜 들리도록. 그 다음에 우리는 100Hz 저음이 몸이 상태가 좋을 때는 굉장히 쾌감이 있는데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이 100Hz 저음이 나를 막 때리듯이 나와요. 그 저음은 귀로 듣는 저음이 있고 몸으로 듣는 저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피커는 제가 앞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100Hz까지만 나오도록 100Hz 밑으로 안 나오도록 그런데 뒤로 100Hz 이하가 아까 밑에 극저음까지 나오도록 그래서 저음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힘없는 앰프로 했을 때는 저음이나 이런 것들이 제어가 안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긴밀한 이런 음악이 저음이 팍팍팍 서야 돼요.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오고 스탑이 확실히 돼야지 이게 안 되면 벙거리거든요. 부밍이 작은 방에서도 없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한테 자극적이지 않아야 돼요. 고음, 저음 모두 다. 그러면서 쾌감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형으로 제가 전략적으로 만드는 거다. 미국 애들이 이런 거에 한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만든 스피커인데 저는 사실은 이런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즈를 되게 그때는 좋아했지만 그런데 여튼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 한 곡은 제가 이제 그 되게 또 제가 좋은 스피커의 조건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그 클래식을 듣기는 좀 늦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즈는 좀 어릴 때부터 듣고 그랬는데 뭐 그 전에는 락, 헤비메탈 뭐 이런 거 좋아했죠. 누구나 그렇지. 근데 어쨌든 루이 암스트롱 재즈 막 엄청 뭐 대부고 이런데 들으면 뭐 별로 좋은지 못 느끼겠고 마레 칼라스 소프라노 잘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커는 5, 60 모노 녹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어떤 걸 틀더라도 자기한테 맞는 앰프에 딱 넣으면 굉장히 음악성 있게 표현되는 걸 하는데 저는 여기 루이 암스트롱 곡을 준비를 했지만 이거 안 틀고 다른 거 틀어도 돼요. 원하시는 거 틀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원래 4곡 틀려고 그러다가 그냥 3곡만 틀고 다음 곡은 원하시는 곡이나 아니면
뭐 루이 암스트롱 곡이나 뭐 마리아 칼라스나 되게 녹음이 안 좋은 곡, 그리고 아니면 아까 들어봤던 곡들, 뭐 그런 곡들 중에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예, 테크니컬적인 거나. 보통 예. 스피커를 만들면 예. 이렇게 CD로 만들면 트위터는 대부분 같은 트위터를 같이 쓰잖아요. 네. 되게 독특하게 아까 유럽형, 미국형이라고 하셔서 그때 좀 이해를 하게 됐는데 미니에는 AMT 트위터를 쓰시고 예. 저기는 실버 트위터를 쓰셔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 말씀을 드릴게요. 현존하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트위터는 AMT 트위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AMT 트위터가 굉장히 고가였는데 이제 그 특허권이 풀리면서 이제 몇 곳에서 싸게 이렇게 재료를 갖고 와서 그게 단점을 제가 해소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피커에는 이번에 그 식스먼스닷컴의 그 사라야는 엔지니어예요. 저한테 굉장히 다른 평론가가 하지 않는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 트위터의 음압이 얼마냐? 이 밑에 있는 음압이 얼마냐? 얘랑을 연결하기 위해서 음압을 하기 위해서 뭐 엘패드는 어떻게 쓰느냐? 뭐 주고 펠트는 어떻게 쓰느냐? 어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스피커는 굉장히 특별한 스피커인데 이 트위터랑 밑에 있는 미드레인지 유닛은 3.5dB의 차이가 있다. 원래 그러면 엘패드라는 걸 써서 음압을 맞춰줘야 되는데 나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이 스피커 안에는 저항이 한 개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비밀이다. 네가 직접 들어봐라. 그러면서 굉장히 정교한 스테이징을 만들어서 앞뒤 거리감을 만드는 그 기술까지를 접목해서 넣었는데 나는 공부 자체를 수학도 토폴로지를 했기 때문에 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키는 사실 그게 있다. 네가 맞춰봐라. 이렇게 테크니컬적인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는 AMT를 넣었고요. 그러면 여기는 왜 안 넣느냐? 저는 실크돔 트위터를 좋아해요. 근데 에소타나 뭐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트위터는 이 트위터예요. 이게 마그네시 알리코 마그네시예요. 그래서 알리코 마그네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싼 것도 있고 마그네시 알리코가 이제 싼 것도 있거든요. 인공. 근데 이거는 되게 비싼 알리코 마그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거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의 귀는 귀나 코나 눈이나 굉장히 감각기관이 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성능의 어떤 신개발 유닛 드라이버가 나를 자극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한 3분, 5분 들으면은 우리 귀가 못 견뎌요. 여러분 지금 옛날에 막 이어폰 듣고 있지만 지금 이어폰 1분만 들어보세요. 지금 그 다음날 이제 들렸다 안 들렸다 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드라이버는 측정치가 좋은 드라이버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 나한테 부담이 없는 거. 그러면 실크돔 드라이버.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마그넷을 쓴 알리코 마그넷. 그 다음, 이 시어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우리가 다인이나 스캔스픽이나 그 다음에 스카닝이나 이런 회사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면 시어스가 있었어요. 스카닝이 스캔스픽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다인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스카닝은 뭐 하던 사람이냐? 시어스에서 그 물건 대던 사람이에요. 그 직원이에요. 스카닝은 그 시어스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시어스에서 보고 이렇게 컸죠. 그런데 스카닝은 트위터 안 만들어요. 트위터가 정말 만들기 어렵거든요. 왜? 감성 영역이라서. 그러면 가장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스캔스픽이나 뭐 이런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시조격인 시어스에서도 가장 고가 라인에 가장 주문을 하면 거의 1년 후에 주는. 제가 이거 언제 받았냐면
주문은 작년에 했는데 올 8월, 7월 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가치가 있죠. 저는 새로 나온 드라이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6277 명드라이버, 이거 옛날 익스트리마에 들어가는 20몇 년 전에 개발된 거고 20몇 년 전에 개발된 거고 10몇 년 전에 개발된 아주 검증을 받으면서 각 회사의 최상의 라인에 포진되어 있는 이런 드라이버가 진짜 좋은 드라이버라고 생각합니다. 측정치가 좋은 거는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감동을 시키지 못하니까. 답변이 적절했나 모르겠습니다. 예, 또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략 준비를 그렇게 하려고 콘셉트를 그렇게 잡긴 했는데, 저도 이렇게 뭐 오디오 시청에 저도 많이 다녀보고 진행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제작자가 와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주로 이제 물건 팔려고 얘기 많이 하죠, 이제. 그게 서로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이제. 그래서 저도 이런 제 기회를 좀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뭐 시간이 좀 길어서 그러는데 별로 길게 느껴지지 않죠. 휙 가죠, 이렇게. 이 스피커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제 나름대로 파악한 이 스피커는 이런 거지, 이제. 이 경사로 한 45도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한 하얀 경사 45도를 내릴 수 있는 바위산을 다닐 수 있는 차예요. 근데 도로 주행도 할 수 있게 만들었어. 평상시에는 도로를 다니면 돼, 편안하게. 아주 뭐 제로 백도 한 5초 나오고 빠르잖아요. 근데 그게 평상에 한 90%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정말 급할 때는 산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전천후 SUV 같은 차?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보셨지만 EM프로 하니까 제작자가 원래 여기다 집어넣어 놓은 건 훨씬 많은 게 있잖아요. 저희가 90%는 들을 수 있는데 그 나머지 10, 2가 아니라 10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들으려면 이런 앰프를 뭐 필요하기도 하고, 저희가 아는 앰프 중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제작자는 이제 이거로 튜닝해가면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완제품이라고 해서 듣는 뭐 이것도 필요해서 이렇게 뭐 필요하신 분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제품의 소리는 거기까지다라는 걸 한번 들려주기 위해서 한번 들어본 그런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뒤에 바람이 막 펄럭거리는 거 보셨어요? 갑자기 왜 그러나 그랬네. 하여튼 놀라운 스피커입니다. 뭐 그 소위 과도응답 특성, 저희 트랜지언트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면에서는 영화도 문제는 이게 집에서 이걸 들을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지. 이런 지하를 저 요새 같은 저 전쟁이 나도 꼼짝 않은 요새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들으면 가능한데, 그게 이제 사용자의 몫이고. 자,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제가 아까 자꾸 20대 얘기를 하니까 나도 20대 얘기하고 싶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저도 제 방이 이제 지금은 아파트 살지만 예전엔 그 아파트 저희 때는 흔치도 않고 제 방이 2층 방에 있는데 제 방이 큰 방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 근데 거기 진짜 제 요새였죠. 오디오가 한 스피커도 한 3조, 큰 거 작은 거, 뭐 앰프도 여러 개 있고, 음악을 들으려고 창문을 빛이 들어오는 게 싫어가지고 음악 들을 때는 조명을 내가 때려놨는데 막 그때 할로겐 등 달아놓고 그 빛을 차단하려고 두꺼운 그 마분지 있잖아요. 까만색. 그걸 창을 막으니까 빛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 이제 음악 듣고 나서 이제 창문을 열어놓게 이제 이렇게 하고, 그걸 딱 막아놓으면 진짜 음악에 몰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음악에 몰입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해본 사람은 나중에 그 스피커나 특정 시스템에서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 나한테 필요한 소리가 나하고 맞는 시스템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들어봐야 되고, 이런 스피커도 들어보고, 그래도 어느 날 이건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갖다 놓고 가까이서 들으면 되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시청회를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집에서 이거보다 저 음악 듣기 싫은데 또 틀었네. 이거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곡만 듣고 싶은데 같이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약간 좀 묘한 게 좀 있어요. 제가 지하철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면 예전에 저 회사 다닐 때, 월급 받는 회사 다닐 때 이렇게 서 있잖아요. 아침에 막 사람 많을 때는.
근데 옆 사람이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으면 그게 보여져요. 이렇게. 심지어 내가 좀 아까 본 것도 그 사람이 보면 재밌어요. 남이 플레이를 하고 남이 음악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들으면 그게 제일 재밌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 내가 몰라서 그 음악을 그 사람이 플레이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편히 듣고 있으면 심지어 제가 저기 좀 앉아서 과자를 먹는데 이렇게 먹는 건 그냥 먹는데 이 비닐은 또 뜯기가 싫어. 이거 누가 뜯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그게 좀 나쁜 표현으로 게으름인데 좀 원래의 의미는 좀 더 심도 있게 편한 거죠. 좀. 음악이 그런 겁니다. 음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기분을 바꿔줄 수 있고 그 음악을 듣고 나면 기분이 바뀌어져 있고 내가 슬프고 싶으면 슬퍼지고 슬플 때 좀 바꿔서 기분이 좀 좋아지고 싶으면 좋아지는 그런 거. 그러려고 좋은 오디오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듣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슈퍼몬을 한번 진짜 풀로 다 들어본 시간이 됐고요. 지금부터는 좀 듣고 싶은 곡들 하나씩 더 들어보시고 또 계속 들어보실 분들은 계속 들어보시고 저희 촬영하고 이런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들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남은 시간도 즐겨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